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남편에게 폭행당한 베트남 이주 여성에 대해 간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과 전라남도 등이 대책 마련에 착수를 했습니다. 경찰은 남편 김모 씨의 폭행 등이 추가로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베트남 이주 여성 A씨와 2살 배기 아들 그리고 남편이 거주했던 원룸입니다. A씨는 남편에게 폭행당한 지난 4일 출입국 관리소에서 외국인 등록 신청을 마쳤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지 열흘밖에 지나지 않아 주변 이웃들도 다문화 가정이 꾸려진지 알지 못했고 A씨 역시 지난달 폭행 이후 주변에 알릴 수 있는 친한 이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르니까 방송에서 두 번을 했다라고 주로 뉴스 보고 이제 알았는데. 경찰은 폭행이 이뤄진 김 씨 집을 대상으로 증거물 확보를 위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또 김 씨가 베트남에서도 A씨를 폭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여야를 막론하고 가해자의 엄중 처벌과 이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주 여성 인권보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주 여성 국내 적응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리 이주 여성들도 행복한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도당 차원에서 이 남편들에 대한 교육을 좀 실시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전라남도도 긴급지원팀을 구성해 피해 여성과 아동의 심리상담과 치료, 법률 지원 등에 나섰으며 이주 여성 폭력 실태 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남편에게 폭행당한 이주 여성을 돕고 싶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암군은 피해 여성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지원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지원 성금이나 지정 기탁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암군은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문제가 있는 데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서 시민들의 지원 성금 등은 추후 전달할 예정입니다. 전남도의회 한 도의원의 사무실에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서 의회 사무처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전남도의회 강정희 의원은 지난달 11일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을 한 뒤 의자에 커피가 쏟아져 있는 것을 발견해 의회 사무처에 진입 파악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서 의회 사무처는 CCTV로는 누가 출입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면담을 하고 관련 CCTV 내용을 확인했지만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남도가 오는 12일 전남의 새로운 천년 비전인 전남형 블루 이코노미를 선포합니다. 블루 이코노미는 타 지역에 비해서 비교 우위에 있는 바다와 섬, 하늘, 그리고 바람과 천연 자원 등 5가지 블루 자원과 수천 년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전남의 지속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남도는 설명했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선표식을 통해서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세부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화 김한귀 화백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미술관이 유달산 노적봉 예술공원 미술관에 문을 열었습니다. 김한귀 화백은 2000년을 전후로 반세기 동안 목포 미술계에 큰 영향을 끼친 지역 서양 화단의 거목으로 미술품 227점과 유품 165점을 목포시에 기증했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전라남도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가 다음 달 2일부터 신안 등 3개군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한국 랭킹 1위에서 6위까지 선수들이 모두 참여하고 특히 유창혁 구단 등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선수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완도군이 해양치유산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28개 전략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주요 전략과제는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한 문화체육시설 구축과 해양치유 대상지 주변 청결 대책 마련, 대표 음식 개발 등입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목포항 외항선 입출항 부두를 중심으로 항만 순찰 등 보안 활동을 강화합니다. 해수청은 또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기간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항만을 통한 안전 위험 요인을 차단하고 유관기관과 협조 체제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고려시대 해남의 정자를 소개하는 특별전 고려 난파선 해남 정자를 품다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유물 전시관에서 개막했습니다.
고려시대 해남청자 운반선인 군산 12동파도선을 수중 발굴 15년 만에 공개하는 전시로 고려 난파선에서 출수된 해남청자 2,500여 점과 고려시대 생활유적과 무덤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육지의 최남단 해남은 서해와 남해로 바닷길이 열려있는 천혜의 땅으로 고려시대에는 강진보다도 더 많은 청자 가마가 운영되었던 최대 규모의 청자 생산지였습니다. 다음 달 8일 제1회 섬의 날 기념행사로 치러지는 대한민국 섬 페스티벌의 홍보를 위해서 전국에서 청년 88명이 참가한 네일로 88 섬 서포터즈 발대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네일로 88 섬 서포터즈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한 달 동안 우리나라의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섬 여행 정보 등에 대해서도 지역을 돌아다니며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 서포터즈 공식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전남 지역의 섬 문화 등도 소개할 예정입니다. 오늘 낮 12시쯤 해남군 송지면 통호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서 소방서 추산 3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집안 기름 보일러 내부에 있는 모터가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계 호남 향후회 총연합회가 북한에 쌀 보내기 운동 목표 기금 1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세계 호남 향후회는 지난달 14일부터 북한에 한 가구 쌀 한 가마 보내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목포였습니다.